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스킬 12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당신을 성공 인재로 바꾸는 12가지 비즈니스 스킬. 그 첫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라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스펙은 결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여 붕어빵과 같은 스펙을 쌓은 인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건설적인 태도를 지닌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학위나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나만의 역할 모델을 만들어서 옳은 것을 행하는 자세 속에서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스킬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스킬 두 번째는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는 그들의 비즈니스 태도에 달려 있다입니다. 장사꾼에게 사과가 그저 돈에 불과하다면 사업가의 눈에는 사과는 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태도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또 평범한 인재를 성공한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필수적 요소인 것입니다. 기회를 추종하고 또 기회를 발굴하고 기회를 창조하고 사업을 구축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두 번째인 비즈니스는 태도에 달려 있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즈니스 스킬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입니다. 단순히 말하지 말고 사고의 과정이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말하기와 이야기하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말하기에만 급급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스킬은 세일즈 스킬입니다. 양질의 잠재 고객에게는 양질의 교류를 통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고객 개발 전략의 핵심입니다. 10명의 고객에게 각각 1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하루를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는 세일즈 스킬은 결과를 얻는 스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스킬로는 비즈니스 분석을 하는 스킬입니다. 예절을 갖춘 상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정복하여야 합니다. 상식은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일반적인 견문을 의미하며 문제 해결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달걀을 깨서 탁자 위에 세우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그 달걀을 깨기 전에 달걀을 깨고 탁자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갖추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스킬은 리더십의 스킬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는 모두 다 리더입니다. 회사의 최고 위치에 있는 리더일 수도 있으며 팀원들의 의견을 이끌어가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는 리더십 스킬을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과 같은 전략을 갖추는 스킬도 좋고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기획을 잘하는 스킬도 좋습니다. 또 2차 대전 당시에 사막의 여우로 불려진 롬멜 장군의 기술적인 스킬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스킬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스킬로는
리더십의 성격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무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자기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유형이 나타내는 리더십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리더십을 규정하고 규정한 리더십을 통하여 본인의 성격을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성격이라는 스킬입니다. 그 다음으로 8번째 스킬로는 상사를 관리하는 스킬입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조직에서 상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능의 또 다른 표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수직적 위계구조 스킬 역시 적절하게 개발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9번째 비즈니스 스킬은 수평적 스킬입니다. 상사와의 위계 질서인 리더십은 물론이고 동료 및 주변 협력 단계인들과의 수평적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수직적 차원의 리더십 이외에도 동료와 친구 등 수평적 차원의 리더십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평적 리더십은 당신이 성공하는데 든든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비즈니스 스킬은 네트워킹 스킬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가 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교통에 있어서도 요충지가 있듯이 인맥에도 요충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요충지라는 역할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네트워크의 장점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며 필요한 인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다단한 사회일수록 네트워크 스킬은 정말로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번째 스킬은 나의 브랜드 관리 스킬입니다. 바로 나를 알아주는 팬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브랜드에 단순히 감동은 하지만 충성하는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평판을 높이고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순한 만족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팬을 얼마나 확보했는가입니다. 진정한 브랜드 로열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스킬은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울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긍정을 외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긍정의 마인드가 무의식의 영역까지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화의 거장 피카소는 한때 사회가 인정하는 그림의 분위기에 맞게 그림을 그렸지만 항시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하기에 주어진 틀 안에서는 자신보다 더 잘 그리는 화가가 그전에 내 세대에도 많이 있었고 또 후대 세대에도 당연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정형화된 틀 속에서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언제라도 추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파리의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틀을 만들고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여 오늘날에는 추앙을 받는 피카소가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걸어가야지만 진정 꿈꾸던 단계로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여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누려야 할 자유와 여유로움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펙 쌓기라는 것이 남들이 다 하기에 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을 위하여 창의성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여 남들과는 차별화된 유니크함으로 표현하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크 교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미래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가 창조해 가는 것이다. 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